여러분, 거울 앞에 서 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잘 어울리던 옷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조여오고 허리띠 구멍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을 깨달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자꾸 배가 나오지? 예전엔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빠졌는데 이제는 아무리 걸어도 그대로네. 이런 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무서운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살입니다. 마치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서서히 스며드는 그림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자리를 잡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몸무게가 늘지 않았다 해도 어리와 복부에 두툼하게 쌓이느니 나이살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이 내장에 쌓이면서 혈관을 압박하고 혈당을 흔들며 혈압까지 올려버립니다. 결국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지요. 저는 병원에서 오랜 세월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뱃살 때문에 쓰러진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환자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마음 깊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나이살은 단순히 살이 좀 쪘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 노후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살을 관리하는 것은 곧 노후의 행복을 관리하는 일과 같습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밥도 많이 드시지 않았고 간식도 절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체중은 줄지 않고 배는 점점 더 나왔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잘 조절되지 않고 혈당도 불안정했습니다. 저와 함께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꿨습니다. 늦은 저녁을 줄이고 가볍게 걷던 운동을 조금 더 땀이 나도록 바꿨습니다. 잠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6개월 후 그 환자분의 허리둘레는 줄어 있었고 혈압과 혈당은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환하게 웃으며 이제는 몸이 가벼워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얼굴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나이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몸무게의 변화가 아니라 노후의 삶 전체를 바꾸는 변화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나이살을 건강하게 빼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을 만나며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살며 확신하게 된 방법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이살을 빼는 길은 단순히 날씬해지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노후를 더 건강하게, 더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그 길에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몸에 쌓여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선생님, 저는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는 걸까요?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붙습니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여도 소모되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남는 에너지가 그대로 지방으로 쌓입니다. 특히 복부와 내장 주변에 모이면서 나이살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한 70대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특별히 음식을 과하게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활동량이 줄면서 체중이 점점 늘었고 결국 당뇨와
고혈압 진단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가족의 권유로 식습관과 운동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이분은 하루 3끼 중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식사 후에는 20분간 가볍게 걸었습니다. 또한 밤늦게 드시던 과일과 간식을 전부 줄이셨습니다. 처음 2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6개월이 지나자 뱃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활력이 생겨 다시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평생 일하시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친구들과 모임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음식을 마음껏 드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몇 년 사이에 체중이 10kg 이상 늘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힘들어 하셨지요. 그분은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저는 그냥 늙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분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밥은 예전처럼 드셨지만 반찬 중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주 2회 수영을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이살은 단순히 체형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몸의 균형을 흔들며 우리가 행복하게 보내야 할 노후의 시간을 병원과 약에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나이살을 빼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다이어트 비법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건강 습관입니다. 첫째, 식사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는 늘리고 과도한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합니다. 둘째,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해 줄어드는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 체중이 쉽게 늘고 스트레스는 폭식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 수분 섭취가 줄지만 이는 대사 저하와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바꾸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앞으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주제이자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실천의 열쇠입니다. 나이살은 우리를 포기시키려 하지만 실은 우리가 삶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는 또 다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살은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이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습관이 드러나는 거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인간으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몸을 포기하며 주저앉습니다. 이제 뭐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게 살겠다 하시며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삶은 10년, 20년이 지난 후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몸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영혼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살을 방치하는 것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점점 무겁게 짓누르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몸을 가볍게 하면 마음도 가볍고 밝아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살을 뺀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활력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의 몸 역시 과거의 습관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몸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는 분명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체지방이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를 넘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연결되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꾸준히 근육을 지키고 체중을 관리하면 이러한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만으로 도노인성 질환의 절반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나이살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한 80대 환자분을 떠올립니다. 평생을 농사일로 바쁘게 사셨지만 퇴직 후엔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체중이 빠르게 늘었고 무릎이 망가지면서 걷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이분은 용기를 내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씩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고 물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는 작은 동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체중은 조금 줄었고 무릎 통증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이살은 단기간에 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조금씩 삶 속에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과정이 우리 노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얻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잃는 것은 젊은 시절의 빠른 대사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꾸준함입니다. 그 지혜와 꾸준함으로 나이살을 관리한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건강을 넘어 삶의 품격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살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습관을 만들라는 몸의 신호이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는 문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살은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이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습관이 드러나는 거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인간으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몸을 포기하며 주저앉습니다. 이제 뭐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게 살겠다 하시며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삶은 10년, 20년이 지난 후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몸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영혼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살을 방치하는 것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점점 무겁게 짓누르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몸을 가볍게 하면 마음도 가볍고 밝아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살을 뺀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활력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의 몸 역시 과거의 습관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몸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는 분명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체지방이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를 넘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연결되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꾸준히 근육을 지키고 체중을 관리하면 이러한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만으로도 노인성 질환의 절반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나이살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한 80대 환자분을 떠올립니다. 평생을 농사일로 바쁘게 사셨지만 퇴직 후엔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체중이 빠르게 늘었고 무릎이 망가지면서 걷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이분은 용기를 내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씩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고 물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는 작은 동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체중은 조금 줄었고 무릎 통증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이살은 단기간에 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조금씩 삶 속에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과정이 우리 노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얻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잃는 것은 젊은 시절의 빠른 대사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꾸준함입니다. 그 지혜와 꾸준함으로 나이살을 관리한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건강을 넘어 삶의 품격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살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습관을 만들라는 몸의 신호이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는 문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살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나이살 사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조금만 습관을 바꿔도 우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또다시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만나며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그것이 쌓여서 노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살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은 우리 몸의 혈관과 장기를 압박하며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살을 관리하는 것은 곧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 나이살을 줄이려면 식사 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과도한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또한 걷기뿐만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생활 속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셋째, 나이살을 빼는 과정은 짧은 기간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생활 습관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조급함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를 매일 쌓아갈 때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 3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병원 진료실이 아닌 가족과 함께 웃는 자리에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삶의 즐거움도 함께 줄어듭니다. 반대로 건강을 지키면 평범한 하루조차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나이살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살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돌보고 사랑하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신호에 작게나마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사량을 조금 줄여 보시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햇살을 받으며 10분만 걸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느낍니다. 정말 건강을 지키는 힘은 의사도 약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꾸준한 선택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만이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공감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와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의사이자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